안녕하세요. 조철희 박사의 통입니다. 유통, 물류통, 소비앤드 글로벌 통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더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만능 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테마는요. 자, 올해도 벌써 보니까 11월 말에서 12월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2020년 아마 1월 달에 예측했던 것이 2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도 패닉 상태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저도 많은 점검을 해봤지만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와 글로벌 시장 결산 총정리 시간을 한번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하는 방송 한번 좀 총정리 잘 들어보시면요.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아니면은 글로벌 시장 1년 동안의 변화 추이를 갖다가 재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2019년, 20년, 어떻게 보면 이제 3, 4년 됐죠. 그러니까 전 세계 흐름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과 이제 마찰이 계속 진행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도 대통령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확실히 이제 바이든 쪽으로 가고 있어서 바이든 체제가 아마 1월 달 대통령이 아마 이제 이양을 받아서 미국이 2021년부터 시작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런 미중 무역 마찰로 전 세계 비즈니스가 자유무역에서 이제 보호를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올해 또 변수 하나 나왔죠. 코로나19의 확산이 전 세계를 갖다가 더 격리시켜놨다. 근데 뭐 4분기부터 이 상황이 더 급속으로 지금 진전되다 보니까 이 상황은 제가 볼 때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 지속될 걸로 좀 보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맞물린 게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올해 금리 인하를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금리 인하는 저성장이 있고 지금 선진국형은 금리 인하가 되는데 심지어 신흥공업국 있죠. 경제 성장률이 뭐 3%, 5%, 6, 7, 10% 된 이 나라들도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저금리 시대로 일단 다 돌려놨어요. 그 이 상황이 지금 계속 저성장에 진행되고 있고요. 당분간에 이제 금리 상황은 계속 불안한 상태로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지금 특이한 상황은 이 경제 성장 쪽에서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 생활도 있잖아요. 많이 이동하면은 관심거리가 있어. 여기도 좀 즐거움이 있고 포트폴리오를 리조트로 분산하는데 자기가 한 특정한 장소에 있으면서 보는 게 뭐예요? 모바일, 인터넷, 전자상 거래 이쪽을 보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부분 사람들이 몰리는 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계속 올라가다가 내년에는 1분기 전후에서 2분기에는 아마 폭락이 예상될 겁니다. 그 시장의 흐름이 지속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에 투자가 주춤됐습니다. 원래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전 세계 걸 갖다가 모아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소비가 커지는 시장으로 이제 물건을 갖다 서플라이어가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공급망이 단절되고 지연돼 갖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시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한 국가 내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보내는 시장은 아마 리스크를 좀 해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큰 요인은요. 자연재해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시급됐습니다. 제가 이제 자연재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전 세계 지금 자연이 저기 하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북극 남극이 해빙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북극곰하고 뭐 펭귄이 생활이 힘들었다. 그만큼 전 세계에 수위가 올라갔다고 해서 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도 이게 계속 지면 상승이 올라가고 수도를 갖다가 이전해야 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영향이 너무 크고 태풍이나 폭우 올해 1년을 보니까요. 집중호우에서 폭우에 의해서 전 세계가 난리 났습니다. 아마 저기 박 PD님 중국의 샨샤댐 기억나시죠? 네네네. 뭐 샨샤 때문에 수위가 올라서 중국의 강이 범람하고 뭐 하천이 갖고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지금 폭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봤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또 하나 뭐냐면 가뭄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화재도 기억나죠? 서부에. 미국. 네네. 미국의 서부 쪽에 그냥 땅이 엄청, 우리나라 땅이 뭐 몇 배가 되는, 참고로 우리나라 땅이 100배가 미국이니까 서부 쪽에 산불이 나갖고 3, 4일 불나고 뭐 호주가 불났다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자연재해가 컸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자연재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의 글로벌의 지금 확산 속도. 그래서 지금 1분기, 2분기 좀 주춤할 걸로 봤는데 4분기 되니까 환절기가 되다가 감기 시즌은 어때요? 전 세계가 지금 다시 확진해갖고 이것이 전 세계 패닉 상태로 가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년의 사이클 주기를 보면서, 왜냐? 분기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따라서 계절적인 변동에 따라서
뭐 유통, 물류, 제조 이게 소비가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올 1년 12월 말까지 보면서 내년에 이 대응책이 지금 바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 가능한 요인과 예측 통제 불가능 요인인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변수가 워낙 파생된 이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예측 불가능 요인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점검해 본 거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한번 좀 점검해 봤습니다. 최근까지 왔던 데이터를 보니까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4.4고요. 그 다음에 발표한 IMF 국제통화기금은 마이너스 4.5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 들어서 지금 재확산 속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최근 데이터로 보니까 일일 뭐 확진자가 한 50만 명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대로 가되면은 제가 볼 때는 11월 말 지금 방송 중인 시간에는요 한 6천만 명까지 갈 것 같아요, 전 세계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망자도 한 150만 명까지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 속도가 빨라지고 하루에 뭐 사망자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최종적으로 미국이 10만 명 가볍게 넘었죠. 미국이 가장 많을 때 17만 명까지 올라가니까요. 뭐 유럽도 전역이 확산되고 있죠. 남미, 브라질, 페루, 칠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때요? 소비가 위축되겠죠. 물론 이제 집에서 소비는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4분기 11월, 12월에 종합적인 이 소비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경제 성장률을 저는 4.5가 아니라 막 어떻게 보면 역성장 5.0까지 지금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전대미문 올해는 역사상 최악의 역성장의 경제 성장률이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기저현상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2, 3분기 플러스 성장에서 4분기도 플러스 성장이 예측되는 게 어디죠?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만은 전 세계에서 역성장이 아니라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하고 나머지 미국, 유럽은 마이너스 7에서 10% 마이너스. 한국은 지금 2, 3분기 방어해갖고 플러스 성장이 됐는데요. 지금 4분기 예측이 안 됩니다. 왜냐? 소비가 또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5까지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는 이제 네 번째 이걸 정리했습니다. 제조업과 유통기업의 글로벌 과다 경쟁 시대에서 우리가 보면은 제조도 물건을 만들어 전 세계를 갖다가 확산시켜서 전 세계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고 유통기업도 국내가 아니라 국경 간의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치명적인 건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니까 오프라인 기업들, 특히 온라인하고 융합을 못했던 기업들은 거의 앉아서 그냥 폭격을 맞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유명한 뭐 미국, 영국 100년, 200년 전통 기업들이 파산 직전까지 가고 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게 뭐냐면은 우리가 소비자 중심의 시대, 온디맨드 시대가 됐는데 소비자가 필요한 물건을 갖다가 대면이면 만나야지 이걸 했고 소비자 매장을 찾아서 사가야 되는데 어때요? 이건 지금 안 되니까 비대면 언택 시대니까 온라인이든 모바일이든 전자상거래든 우리가 이제 많은 걸 노출해서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거를 프로모션하든 물건을 갖다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거 준비 안 된 기업들은 앉아서 재고량이 많아지면 어때요? 그만큼 자금 회수가 어떤 매출이 안 뜨면 어때요? 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되고요. 지금 올해 주목된 게 아마 박수님도 이제 온라인 커머스가 들어보셨죠? 네. 라이브 커머스요. 지금 중국에서부터 저기 중국의 이제 와웅이라든가 중국은 이제 모바일을 하면서 그 장면에서 이제 라이브 콘서트 하면서 물건을 팔았잖아요. 지금 미국 시장, 그러니까 한국도 제가 보니까 유통시장에 이 분야 전문가들을 대기업들이 다 뽑았어요, 벌써. 사람이 없지만. 뽑아갖고 내년, 올해부터 준비해서 진행 중에 있지만은 라이브 커머스 시대가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상품이 좋아요, 이 상품의 특징 뭐예요? 옛날에는 온라인 홈쇼핑은 어떻게 보면 한두 번 늦잖아요. 물건 팔고 소진하면 끝인데 뭐 라이브 커머스는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면서 상품의 모든 걸 갖다가 직팔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의 온디맨드 시대가 과거부터 이제 한국도 5년 전부터 이 시대가 왔는데 지금은 올해 수요자 중심의 온디맨드 시대를 다 재확인한 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유통기업이나 재고기업은 지금 11월 말이고 12월이 들어서니까 재고 상품을 빨리 소진하면 어떡하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고 상품 소진이 시급한 건. 왜냐하면 이 상품이 내년도 가면 어때요? 제조 상품의 로또 번호가 2020이 되잖아요. 유효기간이 또 지나면 다 제거해서 이제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이제 제가 경제 성장률은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기준, 플러스 실업률, 수출 증가율, 소비 증가율 중요 지수가 다 맞물리는데요. 올해 저는 이제 경상수지, 뭐 박근혜 경상수지 아시죠? 수출 플러스 수입,
거기다가 또 뭐 관광, 무역의 수지가 이게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올해 그 수출 대비 수입은 줄었어도 뭐 거기 경상수지는 흑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 무역량 우리나라가 한 10위권 안에서 지금 7위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는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방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입 물량, 지금 수입도 줄고 수출도 줄은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 위축에 필수 상품 구매, 근데 이제 요게 과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집콕, 방콕, 홍콕을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 거리두기 하면서 지금 또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일정한 장소에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그 전에 박 PD님하고 제가 얘기했지만 뭐 정신 상태 케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해외도 못 나가고 국내 여행도 못 가지만은 그런 컨텐츠를 보면서 우리가 막 대리만족을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오지 않을까요? 한계가 올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은 가서 요즘 보면 여러분들 저기 아시죠, 박 PD님? 와우 체험. 네. 사람은 체험하고 만지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올해는 이 상태로 가지만은 내년에는 먼저 비행기 타면서 와 하고 이제 돌면서 거기서 물건 사서 일단 면세 물건은 가능하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조만간 오픈한다고 그럽니다. 자, 국내에서 비행기, 국제선을 타요. 근데 해외는 못 가요. 막 돌고, 이제 비행기 탈 때 뭐 면세점 이용하잖아요. 그럼 면세점도 지금 활성화 시켜야 되고, 또 공항도 일단은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세점, 공항, 비행기는 해외에 도착하면 또 거리두기가 안 되니까, 저기 그 14일 격리 시키니까 다시 우리나라 돌아오는 거예요. 그 상품 개발해서 지금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소비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맞물려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글로벌의 공급망이 중단 지연된 게 지금 1분기 하다가 2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3분기부터 뭐가 됐냐면은 여기에 패신저 사람은 못 갔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미국발, 유럽발 앉아서 계속 연말이 다가오니까요. 3분기, 4분기부터 소비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해상 화물에 지금 뭐 운임도 상승했지만은 해외로 나가는 물량은 계속 연말까지는 계속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전자상거래 소비가 급증하고 민족 대이동은 못하지만은 그 나라 안에서 이동은 지금 원활히 하고 있어요. 지금 참고로 제가 그 중국도 올해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추석이죠. 추석 때 뭐 민족 대이동을 할 정도고 지금도 중국도 뭐 이동에 대해서 거리 제한 두기 같은 거는 전 세계 뭐 자칭 방역을 제일 잘했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제조 소비는 다시 원만하게 돌아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유럽 상황은요. 코로나19가 1분기, 2분기 때 유럽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2분기 후반부터 이제 3분기에서 좋아지나 보다 그랬더니 9월 달부터 그냥 확산 속도가 다시 커졌어요. 찬바람이 불면 어떠죠? 우리가 저는 이제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상식을 하고 얘기하면은 그래도 습할 땐 괜찮은데 건조할 때는 이 공기의 비말이 막 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스크 하니까 괜찮지만은 그래 제 앞에 있는 우리 박사님도 지금 마스크 해주고 계시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저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은 유럽 상황은 지금 재확산이 너무 빨리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자체적으로는 지금 뭐 통행 금지다, 뭐 9시 이후에 지금 장사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럽 문화, 지금 이제 문화교류, 스포츠, 관광 이 분야가 아직까지도 큰 타격을 좀 입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국가에서 지금 아세안 국가 중에서요. 베트남만은 유일하게 올해 성장률이 너무 좋습니다. 특징은 뭐냐면요. 인구 9,800만 명의 저기 베트남은요. 첫째 방역 대책을 빨리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확진자도 적지만 사망자가 적은 게 중요하고요. 베트남은 아직까지 공장 기능, 제조 기능을 좀 잘하고 있어요. 또 소비는 또 활성화되고 물론 이제 태국하고 베트남이 같이 관광 수입이 의존도가 높은 것도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관광 지역, 다낭이나 호이안이나 이 관련 쪽은요. 한국 관련 음식점, 관광 관련 음식점들은 다 문을 닫았대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상황이.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또 비즈니스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나마 아세안에서 올해 성장률이 지금 유일하게 좋은 나라가 베트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제가 한번 점검해 보니까 상반기까지는 각국이 너무 힘드니까 재정 정책, 경기 부양책을 넣었잖아요. 근데 하반기 또 넣으면 어때요? 재정이 악화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딜레마에 또 돈을 넣어야 되냐 아니면은 예산에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적자가 큰 걱정이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각국이 검토하는 상태가 진행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7번째는요. 국제 간의 입국 제한하고 이제 차단 거리두기가 하다 보니까 자가격리가 계속되니까 어때요? 전 세계 다 죽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제 전 세계 항공사들이 보통 한 2조 원 정도 지금 아마 영업손실 누적 적자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 따라서 지금 항공사도 살아야 되고 우리 이제 소비자들도 살아야 되니까 항공사가 어떤 국제 간의 시장을 만드냐면 얼마 전에 뭐 싱가포르하고 특정 기업, 홍콩 이런 기업들은 어때요?
국가 간의 교류를 시킬 정도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4분기는 이제 사실 여행 시즌이지만 내년 1분기까지 우리나라 구정이 2월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분기 때 여행을 갖다 방치해 놓으면 전 세계가 지금 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분기까지는 버티다가 2분기에는 국제 간의 이동을 아마 시킬 걸로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건 뭐냐면 국제 유가가 등락폭이 엄청 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분기 때 평균 국제 유가가 40달러, 1배럴 40달러 하다가 갑자기 20달러로 그냥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20달러 무너진다는 거는 미국이 원유나 셰일가스를 갖다가 지금 개발해놨지만은 개발해서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원가가 있잖아요. 근데 원가가 최소 제가 알기로도 10몇 달러 선이라고 그러는데 유가가 떨어지면 어때요? 뭐 채굴 해도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이제 반등을 했지만 앞으로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에 화석연료차, 가솔린 등의 경유를 사용했던 이 시대는 제가 볼 때 2030년 이후에는 종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목 갖는 게 테슬라의 주가도 엄청 올랐다 떨어지는데 전기차 시대의 재확인 좀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연료전지차의 모든 것이 시대가 돼갖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이제 보리 존슨 총리도 2030년에 영국도 선언했습니다. 화석연료차 2030년부터 판매 안 하고 친환경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탄소 배출로 간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가 2035년 간다고 했고요. 전 세계 인구가 많은 중국도 2030년까지 자기가 종료하겠다고 선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기차라든가 친환경 차량에 대한 것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정리하면서 재확인한 부분은 코로나19가 지금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재확산이 너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했지만 마스크 하는 거는 전 이제 저하고 이제 박PD님하고는 거리두기 지금 2m를 지금 거리두기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여기 있고요. 그렇죠, 박PD님?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는 필수예요. 요즘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거기에 시행령이 내렸기 때문에 또 손 씻기 기본이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충분한 수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무실 때 수면할 때 진짜 온오프 좀 잘하시고 적당한 운동. 저도 뭐 여담이지만은 제가 집 앞 피트니스를 계속 다니다가 거기를 8개월 동안 하고 요즘 계속 연락 오더라고요. 저 고객님 1년 재등록하시죠. 그래서 내가 그냥 시간 될 때 간다 그러고 재등록 안 하고 저는 역삼동 강남 테헤란로 좀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글로벌의 코로나 확산 속도는 4분기 빠르면 내년에 1분기까지 갈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백신 개발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관련해서 이제 한 일주일 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지금 저기 삼상 실험까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인 인증을 거의 다 받은 걸로 돼갖고 아마 이게 상품이 출시되면은 11월 말 지금 방송 나가는 이 시기 아니면은 12월 달에는요 이 상품화돼서 미국을 중심으로 계약한 선진국들 있잖아요. 그 국가들은 아마 백신 개발을 갖다가 지금 맞을 수 있다 그럽니다. 일단 물량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한 해당 뭐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지금 개발도상국이나 지금 아프리카 이런 데는 어때요? 소득 수준이 낮잖아요. 그 나라까지 가려면은 2022년, 23년부터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코로나 백신 개발이 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의 밀집도가 높은 나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상태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방어 못하면은 좁은 땅의 확산 속도가 빨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간의 비행기가 지금 재개 운항이 되는 건 불투명하지만 내년에 저는 1분기 이후 한 3월 이후부터 좀 재개될 걸로 보고 여객 인구가 대폭으로 줄었지만은 이 항공, 공항, 리조트, 호텔, 여행 관련 사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산업도 좀 활성화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 같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면서 소중한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2020년 한국경제와 글로벌 시장 결산 총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은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만능통이 됐습니다. 항상 매주 월요일 날 통통통 드려서 감사드리면서 저의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쿵 누르면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늘 항상 건강하시면서요. 저는 다음 시간 통통통 시간에 뵙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